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군사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국제정치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 뻔뻔스럽기가 이루 말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앞과 뒤가 너무 다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데, 그리고 이 지금 약사 출신의 전해숙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아니, 약사 출신인데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이 사람들 종특인지, 그리고 청와대의 정말 추악한 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약사 자체 임상 결과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백신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위험한 아스트라제네카나 맞으라는 훈계성 발언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등 저가 백신 기피 현상에 대해 비싼 백신이 효과가 높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백신 가격은 정부 지원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최고위원이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백신 치료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전해숙은 3일 기자회견에서 백신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가격이 높으면 효능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이 아니다. 백신 가격과 효능은 비례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저렴하고 화이자가 가장 비싼 것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그런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등은 정부 지원을 받아 이윤을 남기지 않고 백신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것이며, 백신 가격이 백신의 효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100%, 아스트라제네카는 92% 수준의 예방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약사 역시 자체 연구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는 1회 접종 시 60% 수준, 얀센은 66% 수준의 예방률을 보인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백신 가격과 예방률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전해숙의 주장은 그 어떤 객관적 통계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혈전 발생 등을 우려해 저가형 백신 접종을 꺼리기 때문인데요. 세계 10대 경제대국 자화자찬을 하면서 백신은 돈이 없어 못 사온다며 후진국이나 맞는 염가형 백신을 들여온 실책을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훈계하며 만회하려는 태도, 자신들이 국민 위에 있다는 사회주의 인텔리겐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해숙 프로필 보니까 약사 출신이네요. 자, 그러면은 일반인도 아니고 약사 출신이면 이 약의 또 제약의 이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인데, 이 약사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죠. 대놓고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는 제대로 된 약사 출신이 아니었다. 이런 건데 어떤 거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등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마진을 남기지 않아서 싸다. 아니, 모더나하고 화이자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도대체 이 백신 공급 치료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백신 가격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정말 황당하고 전문성도 없는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는 또 이 가격과 상관관계가 없다. 맞습니다. 가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 없죠. 그러나 비싼 가격의 백신들이 희한하게도 성공률이 높아요. 항체 성공률이. 그건 뭐냐? 이 두 종류의, 그러니까 비싼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싼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노바백스 등의 이 치료제, 이 항체 메커니즘이 달라요. 형성하는 게. 예를 들어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mRNA 방식인데, 이걸 이제 주사약을 투입을 하면 이 약물들이 들어가서 인체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항체를 형성해 하는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데노바이러스 방식, 그러니까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여기는 아데노바이러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감기 바이러스에다가 독성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독성을 뺀 걸 집어넣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인체가. 자, 바이러스 들어왔네.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싸워보니까 잘 안 돼. 자, 이렇게 싸워보니까 돼. 자, 이렇게 해서 숙달했지?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시켜주는 것이 아데노바이러스 스타일이고, 이 mRNA 방식, 화이자나 모더나는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형성해서 뭔가가 들어오면 대항하면 돼. 또 이런 스타일의 그 병균들이 들어올 거야. 세균이 들어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대항하면 돼. 하는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제가 생물학적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화이자나 모더나는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되고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다 보니까 이 생산 방식, 보관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정부 지원, 뭐 마진 그걸 다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것이지 또 그러다 보니까 왠지 또 이 백신들은 가격과 관계없이 어쨌든 이 스타일 mRNA 방식은 성공률이 높고 아데노바이러스 방식은 성공률이 낮고 이런 것이지 가격하고 지금 연관시키고 그리고 정부 지원 그리고 마진하고 연관시켜요. 그래서 화이자는 나쁜 놈, 아스트라제네카는 마진 안 남기려고 하니까 좋은 놈 이런 식으로 이분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마진 안 남기고 지금 무슨 자선사업 합니까? 지금 이 상황은 자선사업 해야 되지만 그 회사들이 아무 마진 없이 한다고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한 거는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백신까지도 정말 혼자만의 그런 내뇌망상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야 그냥 맞으라면 맞을 것이지 왜 말이 많냐 이런 겁니다. 아니 일본은 지금 뭐 코로나 우리보다 발병률은 훨씬 높지만 어쨌든 일본 국민들 전체 다 맞고 그리고 남아서 이제 동남아에 갖다 뿌린답니다. 화이자 모더나를. 왜? 발빠르게 했으니까. 그런데 일본을 그렇게 비웃고 싶던 대한민국 정부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미 넉넉하게 맞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최저가 백신이나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코백스에서 나눠준 거. 마치 자기들이 가져온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지금 맞춰준 거.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사망한 30여 명의 우리 국민들 누가 책임집니까? 다 연관성 없다라고 그냥 덮어버리고 거기에 여당의 최고위원이 국민들에게 야 맞아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인텔리겐차들이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따라와 내가 하면 따라와 그냥 니들이 뭘 알아 이거거든요. 사회주의 인텔리겐차들 딱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대한민국 사회주의 돼서는 안 되죠. 빨리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주의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 때문에 큰일 났는데 이거 지금 유엔에서 제재 들어온답니다. 한국 선사가 소유했던 유조선 3척이 북한으로 빠져나간 것을 두고 유엔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번에는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북한이 한국 소유 유조선 3척을 중국 업체를 통해 세탁한 뒤 몰래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대북제재위원회 순회의장국 노르웨이가 외무부 브리핑을 통해 현지 시각 3일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외무부는 유조선 불법 반입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의에 대해 이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AMTI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이 2019년과 2020년 중국에서 3척의 유조선을 인수했는데 이들은 한국 기업이 소유했다가 중국을 거쳐 곧바로 북한에 넘어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제2321호는 유엔 회원국이 선박을 북한에 공급 또는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유조선 반입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유엔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범 이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8년 북한산 불법 석탄 수입 사건,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등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 시도를 수없이 해왔는데요. 이번 유조선 불법 반입 사건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3,000톤에서 5,000톤 정도 되는 딱 불법 환적으로 사용되는 그 유조선 우리 한국 배였는데 중국으로 팔려가자마자 바로 그냥 이름 바꿔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지금 남해에서 서해에서 불법 환적하는 배로 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걸 정말 개인이 돈 벌려고 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개인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정말로 정부가 개입이 안 돼 있는 것이냐? 저는
개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순회 의장국이 노르웨이인데, 그래서 노르웨이 외무부가 이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조사에 착수하겠다. 의장국으로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중국은 직접적으로 지금 위반을 했고 한국은 한 쿠션을 주고 위반을 했는데, 과연 이들이 서로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까지도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개인 그리고 중국의 개인, 지금 이제 북한으로 이 불법 유조선을 넘겨준 개인들, 그리고 그 개인들의 배후에 기관이 개입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언론들이 저에게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한미 정상회담 성과. 제가 그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이 퇴임 전까지 미국 대통령을 단독 정상회담을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소중한 기회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북한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얻은 게 하나도 없다. 미국도 줄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주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을 주장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인영이가 이런 식으로 북한에다가 현정을 만나가지고 금강산 해줄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금강산 때문에 북한이 한국 정부와 대화해주겠냐? 천만의 말씀, 대화 안 해준다. 김정은이가 바보냐? 라고 제가 오늘 서울경제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안 해준다. 왜? 이인영이가 금강산을 열어주겠다, 스키장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관광 목적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는 피해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해결을 해야 북한에다가 돈을 주든지, 아니면 그거 무시하고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마저 각오하고 수령님에게 갖다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북한이 봤을 때 선거를 눈앞에 두고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하고 대화할 의미가 없지 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하고 대화를 할 거다. 한국하고는 대화 안 한다. 가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기자들에게. 그랬더니 좀 실망하는 눈치던데, 아니 그게 어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인영이는 지금 국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국민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마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면서, 아무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자들, 이 유조선 불법으로 북한에 넘겨준 이 배후에 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자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유엔이 못 밝혀내면 다음 정부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처벌해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정말 뻔뻔스러운 자들인데, 서민 코스프레 전문 문재인 청와대가 지난 4년간 쓴 업무 추진비가 이전 정부보다 훨씬 많은 267억 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당 인사들을 불러 호화 스테이크 파티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청와대가 지난 4년 1442일간 사용한 업무 추진비가 무려 267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41%나 늘어난 것이라고 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뉴데일리는 1일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업무 추진비 예산 및 집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업무 추진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세부 내역을 보도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란 주로 간담회나 회식 등에 사용되는 돈인데요. 청와대는 4년간 간담회 명목으로 106억 5천만 원을 사용했고, 친정부 성향 단체들을 불러 정책 협의를 한다는 식사 자리에 72억 원을 사용한가 하면, 민심 청취를 한다며 23억 2천만 원, 전문가 간담회를 한다며 11억 3,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간담회는 김정숙이 2019년 12월 민주당 당직자 200명을 불러 스테이크 파티를 벌이는 행사, 국내 첫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날 영화 관계자들을 불러 박장대소하며 짜파구리를 먹는 행사 등에 사용되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업무 추진비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집행이 집중되어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를 불러 호화 파티를 벌이는데 돈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경제난과 코로나로 신음하는데 자기들끼리 혈세로 호화 파티를 하는 청와대의 작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독재 돼지 패거리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인면수심 아닙니까?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 같은 심성이다. 이게 바로 인면수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돈 많이 썼다고 그렇게 비난했죠.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옷 많이 해 입었다고 그렇게 비난했죠. 그런데 김정숙이 입는 옷들 엄청 많죠. 그리고 딱 봐도 아주 고급처럼 생겼죠. 자, 그리고 이 업무 추진비 쉽게 말하면 밥값하고 술값입니다. 밥값과 술값으로 지금까지 무려 267억 원, 그리고 마실 때 되면 아마 300억 원 넘게 쓰겠죠. 이런 청와대에서 밥값과 술값만으로 300억 원을 넘게 쓰는 이 정부. 자,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시기입니까? 경제 위기가 오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 완전히 박살났죠. 이 지원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이 있죠. 이때 자기네들은 이런 300억 원이나 쓰면서 전 정부보다 41%나 더 쓰면서 술값, 밥값으로 호화 지출을 하고 있었다. 그나마 그래도 5일 이상 집합금지 이런 게 한 1년 정도 유지가 되니까 이거밖에 안 썼지. 그게 없었으면 아마 엄청나게 썼겠죠. 이 뻔뻔스러운 자들이. 자, 이런 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 불러서 대접하고 선물 줘 보내고 이런 것도 다 선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년 12월에 민주당 남자 당직자 200명을 불러서 김정숙이 호화 스테이크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손을 잡고 원팀으로 잘해보자. 아니, 청와대하고 당하고 원팀으로 잘해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선거하는 거 불법 선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조상인데 그분은 불법 선거 개입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던, 물론 가결은 끝까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전력이 있는 바로 그 정당인데 이렇게 그냥 뻔뻔스럽게 선거 개입의 의혹이 있는 이런 짓들을 하지요. 왜? 너무 세니까 자기들은 당이고 뭐고 국회고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겁나는 게 없죠. 10달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구역질하도록 뻔뻔스러운 이자들 반드시 밝혀내어서 남자든 여자든 전부 밝혀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